소위 묻지마 범죄라고들 하죠. 아무 이유도 잘못도 없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는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공포스럽습니다. 최근 왜 이런 일이 빈발하는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자, 이런 유형의 범죄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뭉뚱그려서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해진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 통계도 없고 이 사례를 분석하는 기준도 없는데요. 경찰이 지난해 1월 공식 용어를 이상 동기 범죄로 정하고 전담 조직까지 꾸렸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진척된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이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면이나 가석방 같은 감형 대상에서 빠지는 이 사실상의 최고 형량입니다. 미국 등 외국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건수도 적고 일반 폭력행위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관련법이 따로 없어요. 법정형이나 선고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와 대책이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유형 범죄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저지른 조선은 자신을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처벌도 효과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크게 나눠서 사회 부적응과 정신질환, 약물남용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시간을 들여서 범행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단순히 사이코패스로 원인을 치부해버리면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림역도 그렇고 이번 경우도 그렇고 피해자가 모두 20, 30대 청년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고립된 청년이 특히 많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2019년 청년 인구의 3%, 34만 명이던 이른바 고립 청년은 2년 만에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서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 이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일본은 근본 원인을 절망과 고독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 전국 곳곳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두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지원 기관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정신질환의 문제라면 공중보건의 문제이고 또 사회적 박탈과 좌절의 문제면 사회복지와 경제적인 문제이고 그 복지와 공중보건과 경찰을 비롯한 사법 형사정책 이 세 가지 기능이 통합돼서 총체적인 접근을 예, 당장 처벌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도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